안녕하세요. 김동서입니다. 7월 20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급락 마감했죠. 다우는 2%, 나스닥은 1%. 추가 하락을 했었는데 낙폭을 좀 줄이고 끝나는 모습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소비자 태도 지수 이게 좋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영향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확진자가 1만 10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약 3배에 가까운 3만 명대 확진자로 증가를 했는데요. 백신 접종으로 세계 경제가 이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백신 비접종자 팬데믹이라고 양사에 번지고 있다. 비접종자를 대상으로 해서 델타 변이가 더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일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영국이 전 세계 접종률이 가장 좋아요. 근데 그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화이자로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없다. 아시겠지만 화이자, 모더나,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 요 세 개가 핵심이잖아요. 얀센도 있고요. 근데 얀센도 부작용이 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최고로, 그 중에서는 최고 좋습니다. 근데 화이자가 못 막는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산이잖아요. 영국에서는 전 국민이 거의 다 맞았죠. 그래도 불구하고 뚫리고 있습니다. 뚫리고 있어. 그래서 그 단체 면역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다 벗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백신의 효력이 매우 약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가 화이자 부스터 샷으로도 막을 수 없을 거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델타 변이가 어쩌면 새로운 시장의 화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월가의 공포지수가 이로 인해서 한 6포인트가 급등했어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변동성 지수 빅스죠. 빅스. 요게 24.6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달 이후로 2달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시장을 좀 더 하락 압력을 줬던 것은 유가의 급락이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얼마 전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오펙 증산 얘기 하나 했었거든요. 증산 합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분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다른 상황인데, 물론 유가가 영향을 미치죠. 유가가 미치지만 인플레이션을 유가로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식료품 이런 것도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이 유가의 급락은 주가를 하락으로 유도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을 좀 볼까요? 미국 시장을 좀 보면 일단 지금 현재 거래되는 거는 요 나스닥 미니하고 S&P는 플러스권인데, 어제 다우 2%, 나스닥 1%는 빠져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다우 차트 볼게요. 네, 다우 차트 보시면은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일봉상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긴 선을 무너뜨렸고요. 60일선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하단선이 얼마냐면 121선에 있습니다. 121선. 120선까지 거의 온 상태고요. 주봉상으로 20주선을 살짝 이탈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한 때 얼마나 빠졌었죠? 다우가 2.73% 정도 빠졌었네요. 나스닥을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이 떴네요. 개파락 21선에서의 지적 테스트를 좀 하려다가 그냥 바로 무너지는 상황이 됐고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아직 20주선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주선 중간에 걸쳐서 올라오고 있는 전환선의 지지력 테스트를 좀 보이는 상황이었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나스닥한테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하락이 안 끝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있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가 차트를 하나 볼까요? 유가가 7% 정도가 빠졌어요. 유가가 7% 정도 빠졌는데, 서울 텍사스 중진율로 기준으로 7.5% 빠졌네요. 급락을 하는 상황이었고 66불 정도에 끝나는데, 약 21선 정도에서 20주선이네요. 주봉이니까. 에서 모습인데, 만약에 여기서
한 5, 6불 더 빠져버리게 되면은 상당한 충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봉상으로도 지금 60일선 깼고 120일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현재 모습이 유가다. 그러니까 유가의 모습을 보면은 추가 하락이 열릴 수 있는 자리에 접어들었는데요. 그 모습을 좀 확인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여기환이 원달러입니다. 이거 제가 이 환율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지난번에 제가 마감 시황에서 환율에 대한 내핏을 한번 뿌려줬었는데 지금 그 비스무리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가고 있는데 뭐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여기환율에서 최고가 1153원 78전까지 갔었고요. 종가 1152원이 됐습니다. 어저께 본장에서는 원달러가 얼마였나요? 원달러가 본장에서는 1147원 80전. 그러니까 여기환율이 5원 정도가 더 올라간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더 오르게 되면 오늘 우리 며칠 전 장중으로 1151원 90전을 돌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120주선. 이제 120주선을 가느냐 안 가느냐 싸움이 돌파하네. 1164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1164원까지 이제 10몇 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10몇 원이면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시동 걸면은 또 10몇 원은 그냥 우습게 넘어가죠. 어저께 9원 정도 올랐고 또 오늘 새벽에 5원 정도 오른 거 보면 10몇 원은 그냥 한 방입니다. 그래서 1164원 도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주봉이 정배열을 가기 위해서는 주가를 뽑아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배열 덱에서는 5주선과 20주선이 60주선으로 관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땡길 수밖에 없는 자리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의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64원 120주선을 얼마나 빨리 돌파하는지, 일단 60주선 안착은 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물론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5월이 남았어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일단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코스피가 8개월 연속으로 상승했잖아요. 9개월째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은 2017년도에요. 코스피 볼게요. 2017년도에 코스피가 8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는데 그때가 유일했답니다. 2017년도 요거죠, 요거.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2017년도 가야 되죠? 조금 더. 2017년도로 가면 8개월 연속 상승하는데 요때입니다, 요때. 8개월 연속 상승하고 9개월째부터 무너지는 그 모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에서 8개월 연속 상승한 요때가 처음이고 지금은 이제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 그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그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월봉으로 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월봉으로 봐야 됩니다. 월봉. 자, 아까 주봉이었습니다. 8개월 연속 상승한 데가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8개월 연속 상승한 때가 그때가 있었습니다. 8개월 연속 하고 난 다음에 눌렸다가,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그쵸? 눌렀다가 다시 올랐다가 무너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사실 8개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이 이제 8개월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8개월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 두 개를 포함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횡보를 했지만 안 깨졌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뭐 시장에서는 이 8개월에 대한 뉴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월을 본다 그러면 이제 눌릴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 요때도 통화정책이었고요. 요때도 통화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다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우. 2017년도. 다우가 2017년도거든요. 요때죠? 요때 통화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통화정책. 근데 여기 28회도 빠진 거 요거는 이제 적었어요. 그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이것도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었죠. 이건 코로나.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올랐던 미국 시장이었다면 코스피도 역시 그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 똑같은 통화정책이 이제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통화정책이 멈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추가 상승이 그냥 부담스럽게 작용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2010년도와 같은 모습이 뭐 또 나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맞을 것 같다. 기술적으로는 거의 이 자리가 꼭지를 가리키는 부분이 너무 정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주의를 기울여서 봐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